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 내일 모레 있을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독대 얘기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독대. 아니, 참, 이게 뭐라고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의 독대는 자주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신기할 것도 없고 뉴스거리가 될 것도 없습니다. 만났다 보다 둘이서 어떤 합의를 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다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만났다는 것 자체, 아니 만날 거라는 것 자체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의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동안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보인 태도 좀 애매했습니다. 싸우는 것 같다가 갑자기 굽실거리는 것 같다가 오락가락 했는데 최근 들어서도 계속 그랬죠. 개기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고개를 푹 숙이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지가 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국민의 눈높이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갑자기 또 못하겠다, 반대한다 라고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참 쪼잔한 놈이죠. 어떻게 보자면 그런 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놈, 즉 서푼어치 혓바닥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때그때 말을 바꿔가면서 살아온 자, 그의 평생의 이 습관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최근에 한동훈은 이 용산에서 윤석열과 독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보고 나대지 말라, 앞으로 외부 활동하지 말라,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기도 했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이 좀 벼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그렇게 핏대를 올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거친 언사를 쓰던 한동훈, 자, 독대를 하루 이틀 앞두고 갑자기 태세 전환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용산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면서 뭔가 좀 개기는 듯한 반응을 보였던 한동훈. 네, 오늘은 급 태세 전환에서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이 김건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한동훈의 속셈은 뭘까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핏대를 퍽퍽 올리면서 윤석열을 만나면 한판 승부를 좀 벌여볼 것처럼 하더니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뭘까요? 그 속내는 뭘까요?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얻는 건 물론이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런 자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도대체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 속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독대를 앞두고 급 태세 전환, 한동훈, 김건희 앞에 무릎 꿇었답니다. 자, 오늘 한동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틀 연속 걸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뭐 김정은 욕을 신나게 하는 거지. 뭐 무인기 어쩌고 또는 북한이 뭐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다 어쩌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며칠 전까지 계속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던 한동훈의 태도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꾼단 말입니까? 자, 이 부분에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안보 분야, 외교 분야는 김건희 같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분야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왜? 지 마음대로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 벌써 몇 번 지 마음대로 했다가 이른바 외교 참사라는 것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외교 참사를 겪을 때마다 온 국민들이 분노했고 온 국민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무식함을 보고 비웃음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도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지 마음대로 안 된다, 지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아니 김건희 정권이 선택한 경로, 대책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김건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분야, 그 분야에서 잘한다 라고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부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아부라고 합니다. 제일 못하는 부분인데 제일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줬으니 이만한 아부가 또 있겠습니까? 즉 지금 한동훈은 김건희한테 아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루 전날, 며칠 전 국힘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쇄신이란 말을 연 한 번씩이나 거론하면서 변화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한동훈이, 그랬던 한동훈이 정말 며칠 사이에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심지어 김건희와 관련된 해법 3가지를 제시하면서 김건희는 대외 활동을 중단해라.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책임도 져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한동훈이 이틀 사이에, 아니 하루 사이에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와 각을 세우다가 깨갱하면서 갑자기 또 아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대통령실 관련해서 김건희 인맥을 모두 청산해라. 대선 당시 약속한 것처럼 대외 활동을 중단해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라. 한마디로 특검 같은데 혹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거죠. 이랬던 한동훈이 갑자기 너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줬죠. 지가 요구한 것 중에 3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라는 이 3번, 3번째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인데, 이 정면으로 거부한 김건희에 대해서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아부죠.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오는 아부입니다. 정말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보시다시피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목소리까지 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이 비판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한동훈은 계속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한동훈,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한동훈은 사실 늘상 있었던 거죠. 하루 전날 대외활동 중단을 해놓고서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한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같은 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 즉 원래 한동훈은 앞뒤가 안 맞는 언행일치, 아니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작일과 금일이 다른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울 것도 없죠. 자, 하지만 말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단순히 얘가 늘 하던 대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앞뒤가 다른 언행을 하는 그런 것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 보도를 가만히 보면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언론 보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동훈은 김건희한테 혹은 윤석열한테 자신의 몫을 인정해달라, 자기 자리를 인정해달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내가 다 니들 원하는 대로 진행해 줄게. 즉 한동훈의 자리를 인정해주면 김건희 특검도 막아주고 다 막아줄게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그때그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산의 눈에는, 김건희의 눈에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들리는 거죠. 특검 막아줄 테니 한동훈의 입지를 인정해달라, 내 입지를 인정해달라 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내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김건희 공격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원수가 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우리 타협하자. 이런 식의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윤한 갈등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이 윤한 갈등이 소위 말하는 약속 대련, 거대한 연극,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마무리 짓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 지어지게 된다면 한동훈은 엄청 유리한,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도달할 겁니다. 그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처해 있는 자리를 보면은 지금 안팎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힘당 내부에서 한동훈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지지자와 김건희,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이 한동훈을 조만간 내칠 것이다. 최대한 빨리 내칠 것이다.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말까지 다 나왔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내부 분쟁을 마무리를 짓고 자기가 자기 입지를 스스로 다져 놓는다면은 그렇게만 마무리가 된다면 한동훈으로서는 엄청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좀 면 안석에 꿇는다고 해도, 무릎을 좀 꿇는다고 해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 한동훈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깐족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검찰입니다. 검찰에 자기 인맥이 있고 검찰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준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깐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개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달리 말하자면 사실상 검찰 고위층이 몸을 던져서 김건희를 방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이 혹은 김건희가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동훈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몇 번을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고 용산의 메시지만 충실히 받아 안는 게 지금의 검찰이거든요. 즉 한동훈은 현재 검찰에 대한 통제권이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자면 언제든지 한동훈도 검찰의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꿇는 거지 뭐. 꿇는 대신에 내 자리만 좀 지켜주세요. 그럼 내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 라고 그렇게 엎어져야지. 그렇게 항복 선언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자신한테는 더 유리한 일이 벌어진다. 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면은 안 서지만 309 고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에 대한 윤석열의 그림력이 확인된 바로 이 순간, 한동훈으로서는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언제든 한동훈도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당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한동훈도 느꼈겠죠.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엎드리는 거야. 엎드리고 그냥 자기 몫을 좀 인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인정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신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 번 정도는 꿇어도 돼 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 이번 독대에서 뭔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말의 성찬이라고 그러죠.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성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발표는 없을 거고요. 그냥 잘 끝났다라는 식으로 유야무야 마무리될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그 독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게 될 겁니다. 이거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언론에서는 내일 모레 있을 한동훈 윤석열 독대를 엄청 중요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성과가 나올 것인지 엄청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과 한동훈 또는 검찰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독대 백날 첫날 해보세요. 거기서 무슨 성과가 나오는지. 독대를 하실 때는 뭔가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뭔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때 나오는 거지. 지금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용산이 유리해. 김건희가 유리해.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동훈도 나가리 되는 수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서 뭘 선택하겠어요? 한동훈은 계속 개기는 게 아니라 적당히 무릎 꿇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 무슨 성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 다 개소리예요. 거기에 우리 현혹됐을 필요도 없고요. 혹시나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역시나와 같은 일이 났을 때 한동훈과 윤석열을 비웃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 아바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하지만 제가 늘 표현했듯이 샴 쌍둥이입니다. 샴 쌍둥이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샴 쌍둥이는 서로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정말 죽일 듯이 싸워도 그때뿐이죠. 칼로 물베기예요, 걔들은.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거기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 그 엎드리면 그냥 봐주겠지. 김건희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래요. 한동훈이 소위 말하는 김건희 그 십상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자 일기잖아. 김건희가 윤석열을 제끼고 한동훈과 직거래를 할 정도였고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가 오갈 정도라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잠시 틀어졌었는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들어선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급하게 태세를 바꿨다. 마치 명태균이 하루 전날까지는 오빠가 무슨 김건희 친오빠냐, 김건희 문자 메시지 속의 오빠는 윤석열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친오빠 맞아? 라고 한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